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5월 5일 시즌 개막을 앞두고 두산 베어스의 시즌 전력을 탐방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담당 기자와 해설위원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주로 볼 텐데요. 먼저 이제 올해 두산은 새 얼굴들이 좀 합류를 했어요. 먼저 올해 새롭게 가세하는 선수들, 라울 알칸타라, 또 크릭스 플렉센, 그리고 포수 정상호 선수 등이 합류를 했고요. 빠져나간 선수는 우리 대한민국 KBO 리그 최고의 투수로 불렸던 조시 린드블럼 선수, 그리고 두산의 막강 2선발로 활약했던 세스 후렌코프 선수가 나갔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한국 시리즈에서 눈물을 쏟았던 배영수 투수가 은퇴를 선언했죠.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점은 바로 정상호 선수의 합류입니다. 정상호 선수 주전급 바로 투입되는 건 아니고요. 백업 포수를 맡게 될 텐데, 일단 정상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김태현 감독이 박세혁 선수가 이제 주적 포수고, 여기에 정상호 선수를 백업으로 가져가느냐, 이흥년 선수를 백업으로 가져가느냐, 이 두 가지를 놓고 현재까지도 고민 중입니다. 하지만 이 정상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초반 스크린 캠프부터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타격감이 아주 좋았는데, 물론 시즌 스프링 캠프 막판에는 조금 처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정상원 포수가 가진 강점은 바로 우승 포수, SK 시절의 우승 포수고, 경험이 많다는 점. 지금 현재 두산 선수들이, 두산 투수들이 정상호 선수에게 많은 노하우를 이렇게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두산은 외국인 투수들을 모두 교체했습니다. 이게 두산의 가장 큰 전력 변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플렉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주변의 기대가 크고요. 일부 전문가들은 플렉센 선수가 올 시즌 리그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치는 외국인 투수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일단 플렉센 투수가 좋은 투수만인 거는 사실인데, 이 타점이 높은 투수 같은 경우에는 좀 체력이 떨어졌을 때 이게 타점이 좀 떨어지면서 좀 고전을 하게 되는데, 주변에서는 일단 길게 가는 이닝 소화를 좀 길게만 가져주는 요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니퍼트급 그리고 린드블럼급의 활약을 펼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주변 진짜 그 두산 내부에서는 니퍼트의 좀 초기 버전이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옵니다. 두산의 또 올 시즌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FA 선수가 무려 10명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동기부여가 확실하죠. FA로 의드라고 하는데,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올 시즌 올해 경제가 좀 안 좋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 FA를 얻는 선수들이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할 가능성은 높지만, 그래도 일생일대의 딱 한 번의 기회에서 선수들이 이를 물고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올 시즌 두산이 FA 효과, 동기부여가 가득한 선수들의 그 효과를 톡톡히 누릴 것이라는 지배가 많습니다. 두산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올 시즌 우승 후보 1순위로 꼽히는데 저 역시 주저함이 없고요. 주변 전문가와 기자들도 두산의 우승을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안치홍 해설위원님 전화 연결 한번 해보죠. 네. 안치홍 해설위원님, 저 정세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위원님, 다름이 아니라 전화 드린 게 예. 두산의 올 시즌 전력에 대해서 예. 위원님의 평가를 한번 듣고 싶어서요. 두산의 전력은 의심할 팬들이 있나요? 전문가도 그렇고. 예. 네. 거의 독보적인 그런 극강 모드를 지금 수년간 계속 유지해오고 있고. 예.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전력 유출이 없죠, 전혀. 네. 외국인 선수 린드블럼 선수가 빠져나간 자리 과연 어떤 선수가 메울 것이냐 했는데 린드블럼급의 플렉센을 또 영입을 해서 네. 그 공백을 또 잘 메워주고 있고. 네.
뭐 야수진들이 뭐 그렇게 많이 노쇠화 되거나 네. 나이가 많은 선수들이 없기 때문에 네. 예, 앞으로 몇 년 동안도 계속해서 그런 좋은 전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럼 두산에 좀 약점은 없을까요? 두산의 약점은 역시나 좀 불펜진이 좀 약점이라면 약점이 될 수가 있겠고 네. 마무리도 이영범 선수가 이제 지난 시즌을 빌미로 좀 낙점이 됐는데 네. 아직까지는 뭐 확실한 카드라고는 좀 약한 부분을 굳이 찾자면 네. 예, 그 부분이 조금 그나마 다른 그 포지션에 비해서는 조금 네. 약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은 두산은 최종 순위 우승으로 정규 시즌도 1위, 예. 한국 시리즈도 마찬가지로 1위를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전화 짧게 감사합니다. 아이고 얼마든지 전화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치홍 해설위원님, 예, 전화를 들어봤는데, 또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다들. 예, 두산이 올해 정규 시즌, 그리고 한국 시리즈에서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다. 이런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두산의 전력을 논하는데, 사실 제가 두산 담당 기자는 아니기 때문에, 세세한 그 내부 이야기에 대해서 좀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산 담당 기자들, 현역에서, 뭐 저도 현역이지만, 예, 현장에서, 두산을 취재하고 있는 담당 기자들에게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두산 이야기를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강 두산 담당 기자인데요. 마이데일리 기자입니다. 이후강 기자에게도 전화를 한번 연결해서 두산의 올 시즌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후강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정세영 기자입니다. 저희 방송에는 두 번째 연결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후관 기자한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두산의 김태형 감독이 네네. 이제 세대 교체를 선언했어요. 감독 네. 이제 재계약 첫 해고 새 얼굴을 준용한다고 했는데, 네. 올 시즌 좀 이렇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그 새 얼굴 투타에서 한 명씩 꼽아줄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지금 두산 상황이 아시다시피 이제 이전에 2015년과 2016년에 이제 우승 주역이었던 선수들이 많이 이제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야수진에서 가장 비시즌에 좀 관심을 많이 받은 선수가 일단은 이유찬 선수라고. 이유찬. 네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지난 시즌에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도 들어서 예. 또 큰 무대도 경험을 살짝 해봤고 또 요번 비시즌에는 이 스프링 캠프에서 이제 미스터 미야자키로 선정이 됐어요. 맞아요. 네네. 예. 원래 이 선수가 원래는 이제 이병휘에서 이제 개명을 한 거죠. 이유찬으로. 이유찬으로. 예. 네. 그래서 뭐 현장에서 이제 취재를 해보면 지금 조성환 코치나 뭐 김태형 감독 모두 좀 올 시즌 이제 지금 어쨌든 주전은 뭐 오재일, 오재원, 김재호, 허경민이 이제 내야를 보지만 네. 그 다음에 이제 제 5회 외야수로 이제 이유찬 선수를 많이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좀 뭐 팬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빠른 발이랑 또 어떤 민첩한 수비 이런 게 좀 강점으로 꼽히는데 올해는 조금 타격도 조금 많이 향상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야수 쪽에서는 좀 이유찬 선수를 좀 눈여겨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투수 쪽에서는요? 투수 쪽에서는 이제 또 요번에 가장 관심을 많이 받은 게 이동원 선수라고. 예, 그 파이어볼러 투수를 팬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선수 같은 경우 뭐 지금 연습 경기에서 보면 뭐 157km까지 직구 구속이 나왔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선수 같은 경우가 원래 좀 오래됐어요. 이제 2012년에 육성 선수로 두산에 들어온 선수인데. 벌써 9년 차네요, 그죠? 네네네. 근데 이제 제구가 안 잡히고 계속 공만 빠르다는 어떤 그런 편견 아래 이게 던지다가 또 17년에는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까지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커리어가 좀 끝나는 건가 싶었는데. 이제 그 이후로 계속 제구를 잡는 쪽으로 좀 노력을 했어요. 네, 그래서 투술 이후에 계속 그 밸런스 운동에 집중을 하면서 그 제구를 키웠는데 요번 연습 경기에서 가장 제구가 좀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두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2015년에 김태형 감독 부임 후에 불펜 쪽에 이제 파이어볼러가 사실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예, 맞아요. 네, 예. 근데 원래 이제 김광률 선수가 그나마 있었는데 또 부상을 당하고 또 올 시즌도 조금 페이스가 좀 더디게 올라와서 네. 이동원 선수가 만약에 지금과 같은 제구를 보여준다면 이제 두산 뒷문이 훨씬 더 어떤 깊이가 더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신 김에 일단 네네. 두산이 지금 올해 필승전 이영범 선수 마무리 그리고 필승전 구성은 네. 또 어떻게 돼요? 뭐 이동원 선수도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네네네. 김강민 선수는 복귀를 네. 예, 지금 앞두고 있는 것 같고 예, 말씀 네. 좀 해주세요.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이영범 선수가 보상 선수로 와서 처음으로 어떤 마무리를 자리를 꿰찼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후에 아무래도 풀타임 마무리가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부상도 오고 부진도 와서 시즌 후반기부터는 어떤 집단 마무리로 약간 돌리기도 했는데 네.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이영범 선수가 일단 고정 마무리로 나간다고 이제 김태형 감독이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앞에는 이제 뭐 함덕주, 뭐 예. 박지국, 윤명준, 권혁 이런 선수들이 앞에서 조금 던져주고 네. 그리고 이제 좀 긴 이닝이 필요할 때는 또 2017년 1차 지명 선수인 최원준 선수가 네. 좀 나서서 긴 이닝을 책임져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우관 기자는 두산의 올 시즌 전력이 우승을 노릴 만한 전력이다. 뭐 사석에서 저하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네네. 올해 두산 후보 확실한 우승 후보가 맞습니까? 네, 저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두산 담당을 하다 보면은 받는 질문이 네. 순위를 여쭤보시는데 이제 저는 올해도 1위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일단 뭐 예비 FA 막 9명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모든 기자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네. 네, 뭐 그런 요인도 있지만 뭐 그것보다 일단 외국인 투수 2명이 새로 바뀌었는데도 좀 좋은 전력이 기대가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영하 선수가 지난 시즌 17승을 하면서 또 올해 조금 더 성숙된 투구를 보여줄 것 같고 네. 또 이제 뭐 타격 쪽도 사실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일단 현재로서 올해만 봤을 때는 모두 기량이 좀 최고조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올해도 좀 2년 연속 통합 우승에 대한 기대를 두산 팬들이 좀 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알칸타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원이 지난해 KT에서 꼈는데 11승으로 이겼고 지난해 수원이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라면 이 잠실은 투수 친화적 구장이다. 여기에 급이 한 단계 더 올라간 그 수비수들이 버틴 국가대표 수비수들이 버틴 내야진 이게 아마 알칸타라 선수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 알칸타라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크죠. 맞습니다. 원래 사실 처음에 개막전 선발 투수로 플렉센 선수가 예상이 되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좀 계속 치르면서 알칸타라 쪽으로 이게 바뀐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뭐 구속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확실히 한 시즌 이제 KBO 리그를 경험했고 그리고 그 연습 경기 통해서도 어떤 그 두산 수비진과 그 잠실구장의 약간 시너지 효과가 조금은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좀 알칸타라 선수가 개막전 선발수로 닥점이 된 게 아닌가. 그리고 또 그게 어떻게 올 시즌 김태형 감독의 어떤 기대치를 표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알칸타라 선수, 플렉센 선수, 뭐 선발진 이제 짱짱하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이우관 기자 전화 연결 감사하고요. 네. 현장에서 조만간에 뵙겠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들을 때마다 말씀 잘하시네요. 아닙니다. 베테랑 감사합니다. 기자 같아요, 진짜로. 뭐 지금도 베테랑이지만 한 10년 이상 하신 분 같아. 감사합니다. 과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곧 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이데일리 이우관 기자 전화 연결했습니다. 말씀을 참 잘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두산 담당 기자들과 전화 연결 중인데요. 이번에는 뉴스원 통신사의 정명인 기자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인 기자는, 프로에서, 10년 차가 넘는 이 현장에서 기자고요. 네. 올 시즌, 또 활약이 기대되는 기자 중에 한 명인데요. 네, 정명인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뭐 하고 계셨어요? 영화 뭐 볼까 지금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이제 기자들도 5월 5일 개막하고 나면 상당히 바빠질 텐데, 네, 마음껏
네, 지금의 여유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화드린 이유는 두산의 올 시즌 전력을 분석하고 있는데 네네. 네, 베테랑 기자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네. 잘못 찾으셨네요. 그래도 10년 넘게 이 야구 현장을 지키고 있는데 자, 올해 두산이 우승 후보라고 평가받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두산의 강점, 약점 하나씩 좀 꼽아줄 수 있을까요? 먼저 강점은요, 그냥, 원체 강팀이고요. 네. 네, 5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했고, 네. 그중에 3번 우승했고, 네. 그리고 잘 알려진 얘기인데, 예비 FA 효과? 네, 예비 FA만 9명 있잖아요. 네. 이 또 선수들이 다들 이제 주축들이란 말이죠. 네. 네, 내야 베스트 라인업, 김재호, 오재일, 최주환, 그렇죠. 허경민, 예. 외야의 정수빈, 4호 선발 유희관, 이용찬 이런 선수들에다가 이제 4번 타자 김재환도 올 시즌 끝나면 해외 네. 진출 자격이 되니까 네.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겠죠. 이런 게 좀 그렇습니다. 강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 네. 약점은 이제 또 반대로 예비 FA도 많다는 게 또 약점일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존재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너무 잘하려다가 오히려 못할 수 있고 맞습니다.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네, 김태형 감독도 이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불펜은 이제 또 이영범 선수가 마무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조상우나 하재웅, 고우석 이런 150km대 빠른 공 던지는 투수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정우람처럼 경험이 많은 투수도 아니고 충분히 이제 작년엔 잘해줬지만 올해는 좀 흔들릴 여지가 좀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런 걸 좀 이제 다른 투수들이 좀 메워줘야 되는데 예. 검증된 불펜 카드 중에 이제 김강률 선수 지금 복귀를 그렇죠. 앞두고 있는데 김태형 감독도 얘기를 했다시피 키플레이어가 아닐까 김강률 선수가 네, 그렇게 보입니다. 올해 키플레이어는 김강률 선수다.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감독이 올해 이제 재계약 첫 해인데 네네. 리더십도 좀 바뀔까요? 그대로 갈까요? 물론 그런 건 있을 거예요. 아마 첫 시즌이니까 감독 본인도 이제 동기부여가 될 테고. 예. 네, 마지막 시즌이랑 확실히 다르겠죠. 쫓기는 이런 거 맞아요. 없을 테니까. 네. 네. 그렇다고 기본적인 자신의 리더십이 바뀐다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큰형님 리더십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5년째 김태형 감독님 리더십을 썼는데 예, 더 이상 쓸 말이 없을 정도로 김태형 감독의 리더십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얘기를 얼마 전에 새롭다면 새로운 얘기인데 예. 두산 프런트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큰형님 리더십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냥 들으면 그냥 탁 이해가 안 되는 말이기도 한데 예. 그 말씀하시기로는 집에서 큰형이 무슨 일 하냐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아버지랑 확실히 다르거든요. 예. 네, 아버지는 그냥 무섭기만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큰형은 이제 놀 땐 또 같이 놀면서도 이제 혼날 때는 맞아요. 아버지보다 맞아요. 더 무섭고. 맞죠? 그냥. 네. 예. 그렇죠. 형님은 맞죠? 예. 그 양의지 선수 아시잖아요. 더가웃에서 혼날 때 뒷짐지고 있던 거. 네, 그런 그렇습니다. 리더십. 그런 거는 이제 크게 변하진 않을 것이다. 그렇죠. 이 팀을 한데 휘어잡는 이 영향력 그리고 그렇죠. 예, 그런 능력은 진짜 타고나신 것 같아요. 그 말을 했던 한모 프런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한모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예, 그러면 없다운 일로 하시고 자, 정명희 기자는 올 시즌 두산 전력 우승 주변에서 모두가 우승이라고 하는데 정명희 기자 생각은 어때요? 큰 변수가 없다면은 한국 시리즈까지는 무난하게 오를 것 같아요. 무난하게. 네, 주변에서 두산을 위협할 만한 엄청나게 전력 보완된 팀이 지금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불펜 쪽에서 약간의 좀 이제 틈이 보이는데 그게 걷잡을 수 없이 좀 무너진다면 또 모르죠. 야구공은 둥구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한국 시리즈까지는 갈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정명희 기자가 두산 담당으로서 2년차 기자죠. 하지만 LG 담당을 한 10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까지는 안 했고요. 예. 네. 공교롭게도 개막전에서 이렇게 LG와 두산과 LG가 맞붙게 됐는데, 네네. 예. 올해 두산 담당으로 각오 한 말씀 하시고 전화 끊으시죠. 알겠습니다. 어린이날 하잖아요. 예. 근데 어린이날이라서 저는 집에 어린이가 있는 건데요. TV로 좀 그렇죠. 볼 생각이고요. 네, 맞아요. 두 번째 시즌인데 두산 담당으로
LG랑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팀이 네. 좀 끈끈하고 이런 게 좀 있고 일단 야구를 잘하는 팀이고 맞습니다. 네. 그런 팀을 이제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나름의 재미가 되는 것 같은데 네. 작년에 이제 뭐 첫 시즌이다 보니까 모르는 것도 많았고 네. 근데 올해는 좀 더 재밌고 좀 흥미롭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네. 개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명희 기자 전화 감사하고요. 네. 예, 제가 러닝 개런티 쏘겠습니다. 많이 좀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 정명희 뉴스원 통신사 기자, 야구 담당, 두산 담당 기자와 통화를 가졌습니다. 참 요즘 기자들 참 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두산은 제가 이제 여러 명의 기자, 그러니까 정명희 기자 그리고 이후관 기자 이렇게 전화하고 또 안치홍 해설위원님의 말을 들어보면 올해 강력한 우승 후보가 맞습니다. 특히 올 시즌 프로야구는 144경기로 5월 5일에 시작하지만 144경기로 치러집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텐데 전문가들은 올 시즌 변수 중 그리고 올 시즌 우승팀이 되려면 백업이 강해야 된다는 이런 지적을 많이 하는데요. 올해 두산 같은 경우에는 백업도 강합니다. 유지혁 그리고 아까 이호재관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이유찬 선수 또 외야에는 안권수 선수가 또 이렇게 인정을 상당히 받고 있고 기본기가 아주 튼튼하다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러모로 두산 전력을 좀 체크했을 때는 외국인 투수도 강하고 내야진도 강하고 FA 선수도 많고 여러 요소들이 우승 후보로 주저없이 손꼽는데 두산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두산 베어스가 올해 다시 한번 6년 연속 한국 시리즈에 오를 수 있을지 이것도 관심 있는 체크 포인트가 될 텐데 두산 베어스 올 시즌 막강 우승 후보 1순위로 평가받고 있는 두산 베어스가 올 시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였습니다. 두산 전력 분석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